내일이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내일부터 일주일간 어떤 장이 펼쳐질까가 관건이죠. 주식을 하다 보면은 매일매일이 관건인데 이게 참 주식을 하면서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또 내일이 기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이 특별하게 느껴진다 라는 게 투자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닐까라는 멋진 멘트로 오늘 방송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인데 오늘자 뉴스입니다. 인버스 곧버스 8천억 원 물리고 레버리지는 1조 원 썰물, 경제 위기발 폭락의 긴장이 최고조를 향해 가고 있다. 낙관보다 비관하는 개미들이 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의 포트는 이전 방송에서 보여드렸듯이 애초에 리세션발 위기 대응용 포트로 급전하는 바가 있죠. 한 번만 더 짚어드리면 섹션 1, 저점 매수 종목이자 위기가 오르면 줍줍으로 시드를 확대할 종목들, 제일제당, 크래프톤, NC소프트, 거기에 지난 주말에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이시스 메디칼은 저점 매수는 아니었죠. 주봉 RSI가 무려 50인데도 매수를 했습니다. 왜 비싼데도 샀냐? 그 이유는 지난 방송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산 겁니다. 매수하자마자 마이너스 4.5% 엄청 떨어졌죠. 어차피 시드를 늘려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를 넘어가면은 물타기로 시드 확대 모드로 전환을 하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2는 저점 매수 배당주 종목, 저점 매수 배당주들이죠. 어차피 더 떨어질 바닥도 없고 더 떨어지면 연말까지 시드 확대해서 배당을 받겠다라는 전략인데 그런 의지의 섹션입니다. KT, GS건설, 하이트진로, 여기서 GS건설이 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2.5%를 훅 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랠리가 진행된다면 배당이 아닌 수익 실현으로 돈 벌면 되니까요. 빨리 올랐다고 큰 고민은 아닙니다. 아무리 배당이 높아도 50% 수익을 먹을 수 있다면 고민거리가 아니죠. 섹션 3은 해지 자산입니다. 리세션을 방어해주는 방패같은 분산 투자 종목들이죠.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코스피 인버스, 국고채 10년물, 중국 본토 대형, 일본엔 선물, 천연가스 선물.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 분산 투자 종목들은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랑 동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주가 폭락이 와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함께 떨어질 때 방어를 위해서 마련해 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을 매수하는 방법은 천연가스만 ETN이고 다 ETF예요. 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금을 갖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세금을 조금 아낄 수 있기 때문에 KRX 금을 사거든요. 그건 영웅은 퓨처라는 앱을 따로 까셔야 되는데 지금 저의 포트에 있는 분산 종목들은 모두 다 ETF나 ETN이기 때문에 그냥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소개해드릴 섹션이 바로 저의 물타기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물려있는 종목들이죠. 방송에서 오며 가며 툭툭 던져드린 적이 있었는데 리스트를 정확히 공개를 하자면은 셀트리온, LG전자,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모비스입니다. 셀트리온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낙폭이 워낙 심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묵을 타면서 평단을 내리는 중이고요. 현재도 많이 내려왔죠. 언젠가는 랠리가 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플러스 전환이 하게 되겠죠. 아직까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계속 사 모으는 중이고요. 이래서 안전한 종목을 사야 되는 것 같아요. 랠리가 올 거란 확신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쌀 때 또 사는 거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옛날에 30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15만원에 한 주를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희한하게도 이득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꼭 그런 게 아닌데도 어쨌든 여기서 LG전자나 삼성전자는 거의 수익권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 바로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전환이 되면은 팔아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그렇게 하셨듯이 넓은 해안을 댓글로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주가의 흐름이 대단히 양호했었죠. 오늘 기준 삼성전자 수익률은 저의 포트 기준으로 마이너스 0.55%입니다. 내일 한 주가 시작되면서 바로 플러스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주말 동안 삼성전자 리포트랑 반도체 리포트들을 열심히 들여다봤고 2차전지 다음 주도주로 바이오랑 반도체를 꼽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데 지금은 거의 반도체 랠리가 다음인 걸로 정해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우리는 다 알죠.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어쨌든 지난 금요일 가장 최근 장엔 코스피, 코스닥 동반 하락이었지만 반도체주는 대부분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상승했고 하이닉스도 상승을 했습니다. 플러스 전환을 하면은 당장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지금 당장에 빨리 사야만 하는 종목이 있다면 바로 빼겠지만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딱히 사고 싶은 종목이 없어요. 반도체 랠리가 온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그 랠리를 충분히 즐겨도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올 것인지가 문제죠. 수많은 레포트 중에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골고루 적절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리포트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빨 리포트이고 4월 19일에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투자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끈따끈한 리포트이고 제목은 업황이 나쁠수록 감사는 확대된다. 링크는 우측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부 내용만 소개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클릭해서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안 봐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나쁜 뷰를 제공할 리는 없겠죠. 어쨌든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반도체에서 기대하는 것은 중국향 수출이죠. 이게 핵심이고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것도 중요하고 뭐 감산 이슈로 반등을 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엔 한국 무역 수지 적자의 원흉인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반도체든 뭐든 다 주가 부양의 핵심 사안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중국 IT 수요 YOY 증감률 추세 전환 가능할 듯. 근데 그래프를 보나 내용을 보나 숫자로 나온 것이 아닌 추측이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요 전망에서 PC 우려보다 양호, PC가 우려보다 양호하다, 뭐 그런가 봅니다. 이것도 안 중요해서 패스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혼조 양상, 이것도 패스입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뭐 큰 기대는 안 되죠. 메모리 반도체 업황, 현물 가격 하락은 당분간 지속, 일부 긍정적 현상 발생 중. 제 눈에는 D램 재고율 증가분밖에 안 보이네요. 눈에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D램 재고율이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감산이 결정된 건데 아주 잘한 결정이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글로벌 YOY 증감률 이미 바닥 확인, 곧 추세 상승 예상. 바닥을 찍었다라는 건데 이 표가 이야기하려는 게 글로벌 유동성 YOY랑 삼성전자 하이닉스 밸류에이션 배수랑 동행을 한다라는 가정에서 보면 되는 건데 글로벌 유동성 YOY가 턴어라운드해서 상승 기조로 돌아섰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역시 바닥을 찍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중요한 근거죠. 그리고 미국 정책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면 ISM 제조업 지수가 본격 상승을 할 것이다. 미국 정책금리 동결 혹은 인하는 뭐 반도체주의 상승 재료라는 건데 아무도 모르죠. 이번에 5월달 FOMC 금리 인상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입니다.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 반등 지속. 이 장표의 핵심은 한국 반도체는 역사적으로 중국 IT 수요 YOY 증감률과 동행을 했고 중국 IT 수요 YOY 증감률은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를 후행을 했다. 고로 지금 크레딧 지수를 보면은 추후에 한국 반도체 업황을 알 수가 있는 건데, 자,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를 보시면 살짝 올라온 건데 이게 올라왔다고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너무 스팬의 단위가 커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올라온 것 같죠? 올라왔다라고 치자라는 거죠. 이제 해석을 보면은 이제 해석을 이제 글로써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는 26.2로 전월에 24.5에 이어 반등을 지속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중국발 경제 화랑의 기대가 호재로 좀 더 나오고요. 중국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들이지만 어쨌든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랑 비슷한 이야기 같아가지고 패스하고요. 이제는 안 좋은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중화권 비중 하락의 원인은 IT 세트 생산 기지의 탈중국화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우려했던 포인트죠.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중화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수요 회복이 한국 반도체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핵심이 아닌가.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중국발 경기 호조로 인해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묵직한 한 방을 날리는 내용인 거죠.
어쨌든 중국의 경기 부양과 한국 반도체의 호조는 따로 논다라는 건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 반도체 수출액에서 중국의 비중이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표를 보면 중국의 한국 반도체 수입 제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반도체 공장이 멕시코 등지로 그 외의 지역으로 이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반도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한국 반도체 점유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은 고작 D램은 1%, 낸드는 4.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수요를 한국 반도체에 의존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은 예상했던 대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본격 상승을 앞두고 있고 빨리 저점 매수를 해라라는 결론입니다. 삼성은 PB 1.1배가 저점 배수의 평균치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평균보다 살짝 높은 PB 1.28인데 더 오를 것을 감안하면은 여전히 저점 매수 지점이다. 목표가는 83,400원이라고 하고 현재가는 65,700원이니까 아직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뉴스는 오늘자 뉴스인데 삼성전자의 2분기 전체 적자 전망입니다. 1분기 때는 23년 1분기 때는 반도체만 적자였는데 2분기 때는 스마트폰도 포함해서 부진할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전체가 적자라는 전망이고 이는 2008년 리만 사태 4분기 이후 15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내일 삼성전자가 플러스 전환을 하면은 아무리 랠리가 올 것 같은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랠리의 기운은 느끼고 있지만서도 15년 만에 적자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안정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은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기다리는 호재도 있고 이미 드러난 악재 외에도 찝찝한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 회로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찝찝한 기분을 버텨내면서 내일도 담담하게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